요즘에는 우리 이제 K-팝 아이돌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제가 좋아하는 르세라핌만 해도 사쿠라라든지 카스다, 그리고 이제 허윤진 씨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국적이고, 멤버 5명 중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하나, 일본 사람 둘이에요. 나라마다 원천 징수율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저기 소속사에서 얘네한테 정산할 때 그렇죠. 원천 징수세율을 다 다르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러면은 최종 과세권, 과세지를 어디라 결정하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율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은 어쨌든 사업소득자로 보고서 우리가 그렇죠. 거주자를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다양한 소득이 발생을 해. 세계 곳곳에서. 그러면은 최종 과세권, 과세지를 어디라 결정하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이 좀 낮고. 왜냐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회피가 되니까 결국은 거주지로 가죠. 거주지로 가는데 제가 이런 스포츠를 좀 예를 들어요. 네. 테니스. 테니스는 투어를 다녀요. 전 세계. 세계 투어를. 선수의 상금 소득이 호주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발생하고 이탈리아에서 발생하고 프랑스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원천 징수세율이 다 달라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럼 최종적으로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네. 거기다 외국 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를 놓고 보면은 그 어떤 나라에도 183일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죠. 투어를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ATP 투어 우리가 뭐 조코비치 뭐 들어봤어요? 네? 뭐라고요? 욕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욕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 차원에서 유명한 그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 테니스 선수들의 거주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거의 우리나라 선수랑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거주지가 다 모나코예요. 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저 보시면. 그래서 이중 거주자가 됐을 때 타이브레이크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도 거주지고 모나코도 거주지야.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계속 붙여요. 그러면은 중요한 걸 가지고 따져요. 순서대로 뭐 항구적 거주가 어디냐. 뭐 항구적 거주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계속 살 거냐.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제 가족 관계를 따져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느냐, 뭐 렌트를 했느냐, 어디에 뭐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디에 많이 기거를 했느냐를 따지죠. 그게 이제 항구적 주거를 이제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중 거주자하고 돈 많으신 분들은 모나코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나 그럼 그 중에 어디를 내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중대한 이해관계가 중심지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맺은 나라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게 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 조약을 다 따져줘야 하나하나 되는데 다 따져줘야 통상적으로는 되니까. 이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 놓고 보면은 그 판단하는 거는 내 자산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금융자산이 어디 있고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놓고 봤을 때 다양한 나라의 이제 그런 자산이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 나라끼리 이제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세 번째 뭔가? 단계는 네. 일상적 고소예요. 거기서 또 183일 또 등장해요. 일상적으로 만약에 네가 테니스를 안 치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그런 비슷한 거죠. 일상적인 거로.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종목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냥 야구, 축구만을 메이저 스포츠로 봐서 그러는데 테니스나 F1 이런 경기를 보면 진짜 투어를 다니니까 진짜 뭐 오만 일이 다 벌어져요. 또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저처럼 약간 좀 덕후 세무사가 되는 거고. 그 세무사님은 네. 뭐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 재밌기는 진짜 재밌는데 재밌고, 너무 복잡한데요 지금? 근데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먹을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세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이제 선수들도 투어를 다니지만 요새 왜 K-팝 스타들 그렇죠. 막 공연하러 돌아다니는 K-팝 스타들도 여기저기 막 투어를 많이 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얘네들도 사실상은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네.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 이제 K-팝 아이돌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렇죠. 완전 글로벌 스탠다드죠. 멤버마다 외국인들이 한두 명 바뀌어 있어요. 맞아. 블랙핑크도 한 명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그렇죠. 뭐 르세라핌, 제가 좋아하는 르세라핌만 해도 사쿠라라든지 카스다, 그리고 이제 허윤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국적이고, 멤버 5명 중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하나, 일본 사람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소속사에서 얘네한테 정산할 때 그렇죠. 원천 징수세율을 다 다르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표준 계약상 한 7년 정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년 계약을 맺어놓고 하이브나 소스뮤직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
그런 본사를 두고 메이저니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한국에서.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한국에 계속 거주를 안 하게 됐을 때 사쿠라라든지 카즈야, 뭐 허윤진 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일본 국적인데 한국에 거주를 뭐 한 달도 안 있을 일이 발생할 그럴 거란 수 말이죠.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블랙핑크의 뭐 리사 같은 경우도 뭐 약간 그런 경우 태국 친구. 근데 이제 야구 선수들도 연봉 꽤 세고 네. 축구 선수들도 꽤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될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서 예. 진짜로 걸어다니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단순히 그해 벌어들이는 소득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무슨 이제 양도라던가 건물 사갖고 양도할 수도 있고 뭐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있을 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가 좀 있나요? 진짜 웃긴 거예요. 어. 항상 이제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는 판례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네. 이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국세청이 계속 거주자로 몰아요. 야, 난 비거주자야라고 걷어야 해도 되니까, 걷어야 되니까. 어. 근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계속 비거주자로 몰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비과세 감면 조항이 네. 비거주자한테는 혜택이 안 주는 조항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거주자여야지 혜택을 감면 받는 혜택 거. 같은 예.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팔 때는 야, 너 우리나라 없었잖아 이러고. 그렇죠. 소득을 벌 때는 너 우리나라 있었잖아 이런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좀 치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고급 컨설팅 기법이지만 네. 레버리지를 삼을 때도 있죠. 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요? 뭐 살을 주고 뭐 뼈를 취한다. 뭐 하나 약한 거를 던져주고 우리는 뭐 거주자를 개탄다든지. 그래서 그런 플랜도 짜드리고. 근데 이제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학계에서 말하는 게 국고주의 관점이라 그러죠. 국세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법에서 규정됐을 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증여세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레버리지를 또 삼을 수 있는 또 케이스가 나와요. 아.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자한테 혜택을 안 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 증여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 공제라 그러죠. 네, 자녀한테 주면 공제 뭐, 받는 예, 거. 뭐 5천만 원까지 뭐 공제를 해준다든지. 근데 그걸 비거주자였을 때 안 해줘요. 아. 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증여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주는 사람보다 적으니까 받는데 세금까지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그 대납세금에 대해서도 또 증여로 봐요. 네. 그럼 또 증여가 증여를 낳고 계속 붙잖아요. 네. 우리 알잖아요. 네. 근데 비거주자한테는 돈을 주는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신 납부를 해줘도 그걸 증여로 보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신 납부를 예, 해줘도 예.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이. 일단 뭐 비거주자한테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증여를 했다가 세금 안 내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아. 어차피 이제 누구라도 냈으면 돈을 됐다. 쓴다. 그랬을 때는 뭐 거액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뭐 대납 플랜을 짜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세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뭐 유불리가 조금 있다.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 가운데도 좀 네.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요새는 워낙에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왔다 갔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워낙에 프리랜서 특히 개발자들은 프리랜서 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무사님 요새 이런 걸로 국세청하고 분쟁이 좀 네.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계속 있죠. 계속 있고요. 뭐 저희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클라이언트들 뭐 조사받고 있는 거 불복가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국경이 계속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세법적 관점을 가지고 딱 거두지고 무자르듯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또 세무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스포츠 선수들에게 특별히 세금 상담할 때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단순히 세금뿐만이 아니라 예, 주로 세무사님께서 이 세금을 업무를 도와주실 때 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는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 선수가 됐건 야구 선수가 됐건 골프 선수가 됐건 그 정도의 이제 성공을 하려고 어느 궤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산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린 나이부터.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세법적인 지식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기 위해서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는 다 한 분 한 분씩 경쟁을 뚫고 올라간 셀러브리티로서의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 뒤의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은. 아. 굉장히 그 삶의 주기를 놓고 보면은 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자산 소득을 구성하는 궤도가 우상향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거든요. 길고 가늘게 예, 예. 길고 가늘게. 예,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훅 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고소득을 버는데 또 가장 고소득 세율 구간을 또 조정을 받아요. 맞아. 그런 것도 조금 억울할 수도 예, 있을 억울할 것 수도 같기도 있죠. 해요. 그랬을 때 그걸 절세를 할 수 있는 스프레드를 어떻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요즘에서는 계약을 할 때 미리 저희랑 의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적 리그를 결정을 할 때 네. 세금적인 리스크,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원천 징수가 많은 대신에 한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리그가 있고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이 아예 없지만 그런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선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포텐을 발휘해서 소득을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분들인데, 기준을 두고 그렇죠. 선택할 수도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를 뭐 같이 고민을 하는 선수들도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세무 전문가로서 이렇게 세금만 딱딱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이런 관심과 흐름과 이분들의 어떤 인생까지도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사님, 만약에 세무사님이 예. 축구 선수로 리그를 뛴다면 예, 어느 나라에 가서 뛰고 싶으세요? 저요? 사우디요. 사우디 이유가 있나요? 소득세율이 없거든요. 없어? 선수세율이 없어? 그럼 사우디는 돈 벌어도 세금을 안 내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이 있는데 그 정도 벌면 그냥 사우디 거주자 해야죠. 뭐 여기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호날두라는 선수가 네. 거기 갔어요. 호날두가 사우디 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게 사실이에요? 호날두 누군지 알아요? 그때 왜 먹튀한 애 아니야? 한국 온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애 걔잖아, 맞죠?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방준영 세무사님하고 즐겁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요즘은 해외 취업하거나 해외 파견을 가서 해외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분은 축협 앞에 우리 방준영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오늘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 예,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